지금 파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샤넬이 한국 아이돌을 브랜드 얼굴로 선택했습니다. 블랙핑크, BTS, 뉴진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까지 세계 모든 명품 브랜드가 K-팝 스타를 찾아 나섭니다. 왜 금발의 서구 모델이 아닌가요? 왜 100년 전통을 깨는 걸까요? 샤넬 마케팅 디렉터가 직접 밝힌 이유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피에르 르메르입니다. 파리 샤넬 본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를 거쳐 샤넬에 합류했어요. 100년 전통 명품 브랜드의 전략을 총괄하며 평생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믿어왔습니다. 2015년 9월 파리 샤넬 본사 12층 제 사무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매일 세계 패션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번 시즌 모델 후보들의 프로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출신의 금발 모델들. 샤넬의 전통이었죠. 브루노 파블로 디올 CEO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자네 아시아 시장 어떻게 보나? 당연히 중요하죠. 특히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이상해. 한국이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작긴 한데. 뭔가 문화적으로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 K-팝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문화의 중심이고 파리가 패션의 수도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였거든요. 하지만 2016년 봄, 제 확신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쇼가 끝나고 애프터 파티에서 이탈리아 패션 저널리스트 마리아 그라치아를 만났습니다. 피에르, 당신은 강남 스타일 아세요? 강남. 뭐라고요? 한국 가수 싸이의 노래예요. 유튜브에서 40억 뷰를 넘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죠. 40억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확인해봤어요.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중동에서도 사람들이 말춤을 따라 추고 있더군요. 저는 호기심에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40억 뷰가 넘었더군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일회성 현상일 거야. 곧 잊힐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2017년 5월 뉴욕 출장 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CNN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그룹 BTS가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아티스트로는 12년 만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어 노래가 미국 차트 1위라고요? 옆에 앉은 미국인 비즈니스맨이 말했어요. 제 딸이 BTS 팬이에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요즘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은 엄청 쿨한 나라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2018년 파리로 돌아왔을 때 마케팅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K-팝, K-드라마 뭐든지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BTS 유튜브 구독자 3천만 명. 블랙핑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각 멤버당 2천만 명 이상. 트와이스, 엑소, 방탄소년단. 모두 수천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팔로워가 많다고 명품 브랜드와 어울릴까? 우리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2019년 2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 프론트 로에 블랙핑크 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쇼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백 명의 카메라가 그녀에게만 집중됐어요. 쇼가 끝나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니의 사진이 30분 만에 500만 좋아요를 받았더군요. 우리가 기용한 슈퍼모델들보다 10배 많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2020년 2월에 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한국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 영화로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저는 TV 앞에 앉아 시상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으며 한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기생충은 극히 한국적인 영화였어요. 반지하, 짜파구리, 계급 갈등. 모두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상들이었죠. 하지만 그 특수함이 오히려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파리의 저도, 뉴욕의 누군가도, 도쿄의 관객도 모두 그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기생충을 다시 봤습니다. 3번을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포고 장면,
부잣집 아들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동안 반지하 집은 물에 잠기고 변기물이 역류합니다. 한국의 극단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파리의 이민자 밀집 지역도 뉴욕의 빈민가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샤넬 CEO에게 보내는 긴급 보고서였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더 큰 지진이 왔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어요. 처음엔 관심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라니. 하지만 파리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국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456억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합니다. 극히 한국적인 설정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분석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모두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 한국은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파리의 비정규직도, 뉴욕의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청년도, 도쿄의 히키코모리도 모두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11월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샤넬 이사회에서 제안했어요. 블랙핑크 제니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기용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보수적인 이사 한 명이 반대했어요. 르메르, 샤넬은 100년 전통의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아시아 아이돌을 기용하는 건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제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천만 명입니다. 우리의 타깃 고객인 2030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셀럽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장의 그래프를 더 보여줬어요. 한국 콘텐츠 수출액이 1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년 전의 10배입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문화 권력의 이동입니다. CEO가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피에르? 25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이건 샤넬의 미래입니다. 2021년 3월 발표가 나갔습니다. 제니가 샤넬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됐다는 뉴스였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관련 포스트가 1억 뷰를 돌파했어요. 샤넬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일주일 만에 500만 명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출이었어요. 제니가 착용한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가방, 의류, 액세서리 할 것 없이요. 재무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제니 효과로 아시아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저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쟁사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디올이 블랙핑크 지수를, 생로랑이 로제를, 셀린느가 리사를 기용했어요. 루이비통은 BTS 전체를 앰버서더로 선정했습니다. 명품 업계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브랜드가 모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K-팝 스타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류의 본거지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K-팝이 흘러나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했어요. 블랙핑크가 소속된 회사였죠. 연습실을 둘러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하는 연습생들을 봤어요. 춤, 노래, 외국어, 심지어 연기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K-팝 아이돌은 평균 5년에서 7년 훈련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기관이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1998년부터 정부가 문화산업에 체계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율성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류의 비밀이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창작자의 완전한 자율성. 이 두 가지가 만나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저녁에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한 프랑스 관광객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드라마 보다가 한국에 꽂혔거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파리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러 서울에 온다니요.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023년 저는 미국 마케팅 컨설턴트 제니퍼 로스에게 한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직후 아마존에서 코리언 태그가 붙은 제품 매출이 85% 급증했습니다.
짜파구리를 검색한 사람들이 김치, 고추장, 심지어 한국산 프라이팬까지 샀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K가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품질 보증 마크가 됐다는 겁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의 연속적 성공이 K는 곧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데이터는 계속됐습니다. 미국에서 CJ 비비고 만두가 중국 만두보다 20% 비싼데도 시장 1위입니다. K-뷰티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 됐고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브랜딩 전략이었던 겁니다. 2024년 봄 파리 샤넬 본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어요. 25년간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는 틀렸습니다. 21세기 문화 권력은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한국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한류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첫째,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가장 세계적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반지하, 무궁화꽃, 뱁새. 극히 로컬한 소재로 인류 보편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둘째, 디지털 혁명을 선도했습니다. BTS가 SNS로 팬과 친구가 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었죠. 이제 전 세계 아티스트가 이 방식을 따릅니다. 셋째, K를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의 연속 성공이 K는 곧 품질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넷째, 정부와 민간이 완벽하게 협업했습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지켰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CEO가 말했습니다. 피에르, 자네 말이 맞네. 우리도 배워야 해. 2024년 9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뉴진스와의 협업을 준비 중이에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을 다시 봤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압니다. 한류는 한국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진실한 이야기가 가장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 100년간 세계 패션을 지배했던 도시들이 이제 서울을 주목합니다. 샤넬, 디올, 루이비통이 K-팝 스타를 모십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문화 권력의 이동입니다. 한국이 어디냐고 묻던 세계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웁니다. 김치를 담그고 K-드라마를 정주행합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밤을 새웁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입니다. 저는 25년 샤넬에서 일하며 많은 걸 봤습니다. 트렌드가 오고 가는 걸 봤어요. 하지만 한류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수출품은 제품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역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세계와 어떻게 나눌 것입니까? 한류가 가르쳐준 건 이겁니다.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때 세계가 당신을 주목한다는 것.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